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 중대한 사건의 문턱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견된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조용히 후원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을 도전하고 넓혀가는 콘텐츠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대재앙의 수수께끼, 2025년 5월의 예언입니다. 이 주제는 전 세계의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연현상과 시대를 초월한 예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은 여러 출처에서 위기 시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바바방가와 같은 인물들에게 귀속된 예언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운명의 전조라 불리는 소행성의 접근을 언급했으며 이 소행성은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바방가는 우주적인 대재앙이 전 지구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언들뿐 아니라 과학적 분석들도 이 시기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폭염, 심각한 폭풍, 지속적인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고대의 예언과 현대 과학의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되짚게 만듭니다. 예언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상징적 경고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논의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나는 진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세상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화의 침묵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뒤에 침묵이 가득한 세상을, 텅 빈 거리, 멈춘 신호, 하늘을 가로지르던 비행기의 소리마저 사라진 고요한 하늘. 이 장면은 영화 속 한 장면도 어두운 꿈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2025년 5월, 임박한 위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과 예지자들이 묘사하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영적 존재자가 아니더라도 현실의 직물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담과 박경란, 파크 큐란과 같은 한국의 예지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2020년대 중반을 절정으로 하는 영적 불균형의 거대한 주기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한때 은유적으로 해석되거나 무시되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현상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진지하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담이 언급한 스펙트럼 태양 펄스, 스펙트럴 솔라 펄스입니다. 그는 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섬광으로 묘사했으며 이 펄스는 자기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간의 감정까지 흔들어 자연적 사회적 반응을 연쇄적으로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묘사들이 상징적으로나마 나사와 여러 우주기관들의 최근 발표와 공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태양 활동주기 25번의 정점이 2025년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에 발생할 이례적인 태양 폭풍이 위성, 전력망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일까요? 영성과 물리 사이의 교차점일까요? 도교와 천도교 같은 동양 철학의 일부 전통은 이러한 불균형을 우주의 재조정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 집단의 의식 상태를 반영합니다. 조화롭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감정적으로 단절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우주적 수정작용을 끌어들이며 이것은 종종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대재앙은 단순한 물리적 참사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적 조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이론가들도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남형 초남흉 연구자는 지구의 집단 정신 주파수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가 시간 붕괴 지점이라 부르는 경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5월은 33년, 66년, 99년 주기들이 교차하는 시점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문화적,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주기들이 겹칠 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의식의 구조까지 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측은 다양합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를 강타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 기존 바이러스가 아닌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생긴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태양 폭풍으로 인한 전 세계 정보 시스템의 마비, 즉 디지털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규모의 붕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터넷이 마비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우리는 혼란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내면의 침묵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서 이제는 의식의 중심을 강화하고 생존이 단순히 물과 음식이 아닌 명료함과 자비, 그리고 정신적 균형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예언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혹시 비슷한 꿈을 꿨거나 강한 직감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은 다른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연결은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서 공유된 모든 생각은 진실의 파동을 포착하는 안테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계적 변화의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과 상징학과 영성 분야의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한국 음력 달력 속 숨겨진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지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 운명의 중심지가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강대국에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양 영적 사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에너지 중심지 중 하나로 지목해 왔습니다. 천도교와 증산도의 전통에 따르면 한국은 고대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가 순환하며 교차하는 영적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흐름은 종종 행성적 변화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5월 한국 음력에서 천신의 이중 그림자 천신상령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서구에 명확히 대응되는 용어가 없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불길합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운명과 새로운 영적 길이라는 상반된 두 힘이 극도로 충돌하는 시기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지구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집단적인 감정 반응, 사회 시스템의 붕괴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역사 속 에너지 주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은 하늘뿐만 아니라 자연의 진동 주파수에서도 유사한 정렬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유사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긴장이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조용히 이 신호들을 관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이상 이동, 계절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특히 물이 차오르고 하늘의 빛이 떠오르며
도시가 조용해지는 집단적인 꿈에 대한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날 경우 수렴하는 예언적 꿈으로 불리며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은 한국의 대학들은 이 현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초기 결론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집단적인 꿈의 패턴이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정보 통제 상실에 대한 불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정전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풍수지리라는 고대 지리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한반도는 독특한 지리적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 푸른 용, 청룡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전환시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청룡은 재탄생의 상징이며 많은 풍수지리 대가들은 2025년 5월이 이 청룡이 깨어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기와 동시에 영적 및 기술적 부흥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대재앙은 단순한 파괴적 사건이 아니라 집단의식의 새로운 단계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이 그러하듯 이 문을 통과하려면 준비, 집착의 해방,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갈등과 즉각적인 편안함을 줬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무대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의 영적 주인공이라면 어떨까요? 꿈, 신화, 예언, 그리고 기후 현상이 모두 다른 언어로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진정한 예언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이유 없는 소름, 반복되는 생각, 물과 빛 또는 어둠이 등장하는 강렬한 꿈. 이런 신호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집단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체험은 다른 사람들과 공명하여 깨어있는 의식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은근히 직관적으로라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신호를 인식합니다. 그 인식이야말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예언들과 과거의 역사적 대변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금융 붕괴, 기술 전환 등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그 전에 유사한 신호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 거대한 붕괴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도,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도,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지기 전에도 항상 어떤 신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종종 무시되거나 믿지 못할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그 신호들은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5월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의 층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예언들, 극단적인 기후 패턴, 태양의 불안정성, 한국 음력의 변화, 그리고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적 감각의 증가까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더 깊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3의 대재앙은 단일한 사건이 아닌 두 세계 사이의 전환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유럽의 흑사병이 오기 전 붉은 하늘과 이상한 비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이전에는 사회 전반에 지나친 낙관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 역시 환경적, 정신적, 감정적인 불균형의 신호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신호들은 다시 한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사회는 갈등과 피로로 극도로 분열되어 있으며 기술은 우리를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경제, 정보, 통신 시스템조차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에너지망이나 위성통신이 단 하나만 멈추어도 도시는 순식간에 어둠과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 주기 25의 정점이 2025년 중반에 도달할 것이라 경고하며 이로 인한 태양 폭풍이 바로 이러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이 하늘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면 어떨까요? 통합된 인식장 Unified Field of Perception 이라는 영적 이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집단적 진동 상태에서 먼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외부의 붕괴는 내부,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붕괴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대재앙은 이 에너지장의 균열이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업장의 해소, 새로운 현실로의 출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재앙을 초월으로의 초대장으로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성이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만약 전 지구적인 극단의 사건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자각을 기르고 공감을 강화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소비 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침묵과 경청을 연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질 때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맑은 통찰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겉모습만 믿지 않고 내면의 진실을 찾는 조용한 탐구자들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어남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비록 디지털이라 해도 이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깨어나기를 선택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의식적으로 선택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이들과 여러분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두 편의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기술적 붕괴와 영적 주기의 정렬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동양의 지혜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지금의 이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울림을 주었다면 꼭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부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남의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2025년 5월의 수수께끼를 함께 건너며 우리가 단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더 깊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